네. 와,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네. 엊그저께 어떤 댄서가 은퇴하는 걸 봤어요. 댄서? 예, 댄서분이 네. 은퇴를 하더라고요. 네. 원장님도 좀 현역으로 이렇게 의사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네. 또 언젠가는 은퇴를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원장님도 만약에 은퇴를 하신다면 마지막으로 네. 시술을 하나 한다. 그만큼 애처가는 시술일 거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만큼 좋아하는 시술일 건데 그 정도까지의 시술은 없긴 한데 어떤 시술을 하고 싶습니까, 원장님? 저는 소프웨이브. 소프웨이브. 네, 소프웨이브.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소프웨이브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있어가지고 소프웨이브에 관련한 논문이랑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다 이렇게 좀 검토도 해보고 좀 공부도 해보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론적으로도 아 얘가 진짜 좋구나 라는 걸 제가 좀 많이 깨달았어요. 소프웨이브가 울세라처럼 써마지처럼 이렇게 장비로 받는 리프팅 시술인데 얘는 울세라와 써마지 같은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 다른 기술, 초음파를 사용한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말 그대로 탄력을 주는 시술이에요. 근데 저는 소프웨이브를 보는 관점이 리프팅의 측면보다는 약간 타이트닝의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콜라겐이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콜라겐만 단순하게 막 빵빵빵빵 생성하게 하는 시술이 있고 아니면은 콜라겐뿐만 아니라 피부의 여러 가지 환경, 예를 들어서 엘라스틴이나 히알루로닉 애시드나 이거를 ECM이라고 하거든요. 엑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라 그래서 ECM을 구성하는 환경들을 잘 조성을 해줘서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피부를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소프웨이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소프웨이브가 사실 생소한 시술인데 네. 도대체 어떤 분들이 받아야 되는 시술입니까, 소프웨이브는? 소프웨이브는 그냥 이거예요. 뭐냐면 볼살은 안 빠지고 싶고 피부가 딱 덮고 있잖아요. 얘를 피부만을 쫙 쫀득쫀득하게 쫀쫀하게 피부를 확 조여버린다. 요 개념이 저는 소프웨이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이 걱정을 하는 게 볼페임 생기지 않냐, 볼살 빠지지 않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얘는 볼살이 안 빠져요. 이론상으로도 빠지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소프웨이브는 들어가면 딱 진짜 진피의 중간 1.5mm 층을 타겟을 하거든요. 근데 피부가 보통 그러니까 러프하게 한 2mm 정도란 말이죠, 두께가. 그러니까 1.5mm는 진짜 딱 피부의 딱 중간이에요. 그 진피의 중간층이거든요. 그럼 그쪽만을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조여주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되게 얇은 요런 데 눈가나 목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조이기에도 아주 소프웨이브가 좋아요. 그러면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울세라, 써마지는 어떤 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조금 리프팅에 포인트를 맞추고 싶다. 울세라 쪽을 조금 더 권장을 드립니다. 울세라 같은 경우는 조금 깊이가 깊어요. 설정하는 것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시술들에 비해서 조금 더 깊은 층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스매스층이라고 하는데 스매스층을 조여버리게 되면 하이프 기술을 써서 열 응고점을 만들어서 스매스층을 조여버리게 되면 위쪽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리가먼트들을 확 잡아 당기면서 리프팅 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리프팅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는 거고, 근데 써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프팅과 타이트닝의 그 중간점이에요. 리프팅도 효과가 있고 타이트닝도 효과가 있고, 근데 리프팅은 울세라만큼은 아니고 타이트닝도 소프웨이브만큼은 아니고 반반 정도의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웨이브 같은 경우는 타이트닝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좀 시술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원장님 네. 또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울세라 같은 경우는 리프팅이잖아요. 네. 타이트닝이라는 단어가 타이트닝은 리프팅은 얼굴을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타이트닝은 얼굴을 가운데로 잡아당기는 느낌이에요. 쫙, 그러니까 쫙, 뼈 쪽으로 쫙 붙여버린다. 이 느낌. 타이트하게. 요 이야기만 할게요. 뭐냐면 리프팅도 중요하고 타이트닝도 중요한데 제가 타이트닝을 되게 강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면 타이트닝에 강조를 하냐면 노화 치료의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콜라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콜라겐을 만들어 드리는 건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자극이 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음파를 쓰든 울세라, 고주파를 쓰든 써마지, 소프웨이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열을 내요. 뜨끈뜨끈하게 열을 내가지고 피부를 개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열을 가하게 되면 HSP, 히트샥 프로테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히트샥 프로테인이 업 레귤레이션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신호 전달을 통해서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자극을 해서 콜라겐을 생성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기를 구우면 처음에 삼겹살이 넓적했다가 그 열을 가하게 되면 쪼그라들잖아요. 쪼그라드는 거, 이거를 메케니컬한 텐션이라 그래요.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싶은 말, 열을 가해서 장력이 생기는 거는 콜라겐이 수축을 한다는 의미예요. 콜라겐이 변성이 되면서 열에 의해서 수축이 되면 파이브로블라스트 입장에서는 얘를 딱 잡고 있는 콜라겐이 수축이 되니까 얘는 늘어나죠. 이걸 통해서 섬유화 세포가 활성화가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콜라겐이 생긴다. 즉 타이트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소프웨이브로 엄청나게 타이트닝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 과정에서 파이브로블라스트가 기계적인 자극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게 되면 콜라겐들을 많이 생성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 쪽에서의 타이트닝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소프웨이브에 대해서 네.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은퇴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시민들의 좋은 피부를 위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